상호 예찬. 저는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전에 누가 시켰구나. 네, 코너 이름을 뭘로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의원님의 자서전을 보니까 시집 그리고 시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작시도 되게 여러 편을 쓰셨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약간 네이밍에 접목해서 우상호의 시집인데 그 시가 서울시 할 때 시라서 시집입니다. 그래서 상호의 시집인데 원래 이제 문학과 지성사 여러분들이 문학을 읽으시는 분들이 모두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보통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는 시집들이 이렇게 클래식처럼 거의 이렇게 색깔이나 제목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곤 해요.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런 시집을 내는 것이 꿈이기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님도 자서전에 보면 뭐 선후배 시인들 얘기를 할 때 문학과 지성사에서 쓴 시집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인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지어봤고요. 근데 사실 색깔을 조금 바꿨어요. 약간 더불어민주당 특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색깔을 제가 바꿨습니다. 좀 화면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파랗게 의원님이 좀 친숙한 색깔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네. 원래 열린우리당 때 노란색이었어요. 네.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코너 이름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청년 시절에 되고 싶었던 게 처음에부터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어떤 정치를 하시거나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듣고 나서 마음이 좀 그 부분에서 많이 동했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좀 그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문예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글짓기 대회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글짓기 대회 나가면 늘 입상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앞으로 너는 문학의 길을 가라. 그래서 저는 내가 대문호가 될 줄 알고 연대 국문과를 갔는데 가보니까 글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연세문학회에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입학한 날부터 이제 동아리에 입학을 했죠. 가입을 해서요. 글 쓰는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과에서 수업을 배운 것보다는 문학회 서클에서 선배들한테 배운 게 더 많고 그래서 그때 받은 여러 가지 영감 이런 것들이 나는 내 업으로 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지요. 저 연대 출신 이제 뛰어난 시인 선배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시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우상호 의원님께 들을 질문은 업으로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체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연평균 수입이 1,255만 원이에요. 연평균 월급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 종사자들의 연봉이 시인이 되고 싶다고 업으로 하고 싶었다 그러셨는데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아무리 제가 알고 있는 선배들은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5, 60은 번 걸로 1년에 한 5, 600은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문학장 종사자들의 평균 연봉이 최근래 조사한 바에 따르면 214만 원입니다. 연봉이? 네, 연봉. 월급 아니라 연봉. 네. 월로 나누면
18만 원이 채 되지가 않는데요. 이래도 시인이 되고 싶으신지. 네, 뭐 당시는 뭐 어차피 시인이 된다는 거는 이제 먹고 사는 직업으로서 생각한 건 아니고 여고 국어 선생 하면서 이제 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 왜 여고냐고요? 아, 제 1학년 때 제 롤모델로 삼던 형이 그 국어 선생님을 하셨는데 동일여고라는 여고 지금은 이화여고 가셨는데 그래서 그거 가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선생을 하면서 시를 쓰는 선배들이 많아서 그 롤모델을 삼아서 이렇게 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시는 못 쓰고 그냥 선생님 남던데 이제 직업적으로 시를 쓰는 분은 이제 지금 돌아왔지만 기영도 씨, 그다음에 제 후배 중에 나이덕, 이번에 맨부커상 받았던 한강, 여기 다 제 후배들 나이고요. 제 동기는 공지영. 거기는 뭐 업으로 해도 돈 벌더만. 잘못하시는 게 그분들도 수많은 강의와 많은 것들을 하셔서 사실 그것만으로 전업 작가를 하시진 않죠. 제가 그분들을 아는데 그냥 난처하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의원님에 대한 어떤 문학에 대한 열정을 잘 알았고요. 그런 열정 때문인지 86년에 5월 문학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 문학상까지 받으셨어요. 그 시들이 어떤 시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시, 그러니까 제가 그 문학상 탈 때마다 5편씩을 제출하거든요. 보통 신춘문예 낼 때도 보통 3편, 5편 내게 되는데 5편씩 10편이 제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 외에 쓴 한 3~4편 정도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시의 전부인데 사실은 학생운동 한다고 문학을 포기할 때 갖고 있던 시 다 불태워버려서 원래 갖고 있던 시 더 많았는데 남아있는 거는 문학상 탄 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뭐 너의 이름에 붉은 줄을 그으며 이게 5월 문학상 당선작이고요. 송충이라는 시가 윤동주 문학상 당선작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연찬성상에 있는 말인데 많은 서점이나 출판사가 문을 닫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서전을 내셨는데 그 출판사에 손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익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저기 집단 구입했어요. 아, 그러신가요? 근데 이분 아무리 신이지만 좀 우울하다 말이 좀 힘든 일 있으세요 이렇게. 이분이 낸 시집이요 11쇄 이게 11번을 요즘 시집 내가지고 그 초판 거의 안 팔립니다. 근데 11번을 계속 인쇄를 했다는 거는 대단한 시인이에요. 사실 요즘 11세 시인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힘들게 하셔도 사실은 꽤 살만하신 겁니다. 네. 네. 제가 오히려 당황이 되네요. 네. 의정 활동 하시면서 많이 시간적으로도 바쁘셨을 텐데 그 뒤로는 이제 시를 그럼 많이 못 쓰신 건가요? 시간보다도요 시를 쓰는 호흡하고 정치하는 호흡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가 전달하지 마시고 소설가는요 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못 살아도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시는 자기 인생의 거짓을 쓸 수가 없어요. 좋은 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좋은 시인이 된다는 건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좋은 시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좋은 시를 보면 이 시인은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는 시인이구나. 자기를 밑바닥까지 던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와보니까 좋은 정치인이라고 해서 좋은 시인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 쓰는 호흡 저도 써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업병이구나. 그래서 도종환 장관이 이제 좋은 시인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정치하면서 시를 쓰긴 쓰셨는데 국회의원 하면서 쓴 시는 그렇게 훌륭한 시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옛날에 쓴 시들은 좋은데 그게 정치하면서 정치인의 호흡과 시인의 호흡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치하지 마세요. 네, 저는 다행히 마음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애정이 있는 시가 있으시면 낭독을 해주실 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영도라는 시인이 제 1학년 때 3학년 제 직계 선배인데
이분이 결국 요절해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시집이 입속의 검은잎인데 저는 여기 입속의 검은잎에 나오는 시의 절반은 이미 대학 때 다 봤었던 대학 때 써서 쓴 시들인데요. 이분의 시를 제일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많이 문학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는 입속의 검은잎, 돌아가신 기형도 시인이 한 개의 시집을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우상호 위원님과 선후배 관계였다고 저도 나중에 듣고 나서 좀 어렵지만 낭독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시를. 네. 이분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 제목은 빈집이라는 시인데요. 읽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네. 기영도라는 시인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분은 뭐랄까요? 태생이 아주 외로움, 절망, 근데 그 속에서도 빛나는 감성으로 시를 쓰신 분인데 이 시는 이제 시작은 사랑을 잃고 나는 쓴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양반이 뭐 시련을 당했는지 자기 사랑을 잃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감정을 담아 쓴 시라서 이제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나중에 잘 모르시는 분은 서점에서 기영도 시집을 한 번밖에 안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꼭 구입하셔서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읽을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빈집.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원내대표 한참 하실 때 그때 탄핵 정국이었잖아요. 네, 제가 탄핵 그때. 네, 그때 뉴스에서 목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목소리로 낭독을 하니까 좀 저도 마음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많은 낭독회를 봤지만 국회의원이 제가 도종환 장관님을 뵌 적이 없어서요. 아, 예, 한 예. 번 뵀는데 살짝 스쳐서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뭐 시를 낭독하고 이건 제가 사실 보질 못해서 좀 특별한 낭독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낭독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엊그제 서울시장에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를 몇 개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30년 서울 시민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서울 시민이 아니게 됐는데, 책에 보면은 86년에 연희동 자취방에서 시를 썼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취방과 지금 혹시 연희동 자취방의 시세를 아시나요? 네, 제가 자취할 때는 50만 원에 5만 원이었고요. 예. 그때 대학 등록금이 67만 원, 70만 원 할 때니까. 네.
지금은 보니까 이제 한 3천만 원에 50만 원? 뭐 이 정도. 원룸 같은 경우는 뭐, 1,500에 60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당원 중에 부동산 하신 분이 많아갖고, 시세는 잘 압니다. 네. 부동산 얘기를 사실 서울시장에 출마하신다길래 제가 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제 눈높이에 맞춰서 뭐 시세 막 100억짜리 부동산은 저랑 어울리지 않아서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좀 공개된 정보, 그러니까 의원님의 어떤 공개된 정보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청년들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 주거 환경을 갖는 게 아까 얘기하셨죠.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아니면 반전세 혹은 뭐 전세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그걸 자기 돈으로 하긴 굉장히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의원님 재산을 서칭했어요. 이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네, 저희는 뭐 다 공개되어 있어요. 네, 이게 4억 6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네, 엄청나죠. 네, 국회의원 중에 그렇게 과하진 않지만 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가 17대 초선 첫 해에는 뒤에서 10등 안에 들었거든요. 네, 국회의원 하면서 많이 불린 거예요. 네. 다행입니다. 혹시 자녀가 몇 분? 3명입니다. 세 분. 네. 네. 만약 출가를 새 자녀가 네. 하게 되면 어떻게 뭐 집을 마련해 주실 생각이 불가능하죠. 네, 알아서 살아야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 문제는 제가 사실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고향이 강원도 천원인데요. 6학년 때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 저는 제 공부방이라는 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단칸방에 작은 방 하나에 4명 식구가 같이 살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지금까지도 저는 우리 가족이 한 번도 한 집에 모여 산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저를 괴롭혔던 단어가 가난. 대학교 입학할 때도 연세대학교 공무원과에 입학을 해놨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때 제 일기에 보면 이제 합격한 걸로 만족하자. 나는 대학을 못 간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보고 나중에 형편되면 야간 대학 가자. 뭐 그때도 문학의대학 꿈이 있으니까 대학 가야만 글을 쓰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눈물 젖은 자국이 번진 그런 일기장이 아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가난한 마음 때문에 더 문학에 더 집착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저처럼 대학을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못 다니는 젊은이가 있을 수 있다. 저처럼 단칸방 자기 몸 하나 누일 방 한 칸 없어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늘 이제 짐이죠, 제 마음에. 제가 이번에 시장 나온다고 할 때도 내가 된다면 좀 그런 눈에 띄지 않지만 어디선가 누군가의 도움 혹은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잘난 체면서 얘기하면 밥맛이라고 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제 체험상 저는 사실은 청소년기의 우상호, 20대의 우상호를 돕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정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제게 늘 저를 괴롭히던 일들이었고, 지금 여기 공연장인데 저는 지금도 이제 음악하는 후배들이 빌빌대면서 자리 못 잡는 후배들도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생활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생활을 유지하면서 할 수는 없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이 된다는 건 그런 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상대가라고. 왜냐면 큰형, 작은형, 누나가 다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집이 가난해서. 제가 막내라 얘는 어떻게 보내자 그래서 이제 돈 꿔서 갔는데 그때도 제일 고민이 나는 진짜 문학하고 싶은데 집안을 일으키려면 상대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고민하다가 어머니 속이고 국문과로 입학을 했었고요. 지금 그런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본 생활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시장 되면 아마 좀 문화예술 쪽은 조금 제가 변화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가운 네.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 아이돌 되려고 난리죠. 이제 저는 사실 어떻게든 새 아이 집을 해줘야죠. 뭐 이런 대답을 들을 줄 알고 아니, 난 단칸방 출신인데 뭐 그런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사실은 좀 그 아이들의 시대는 제가 살았던 시대와 달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만약에 아이들 집을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자녀분들 서울의 이 청년 주거문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좀 대책을나 정책을 혹시 구상 중인 건 있으신가? 공연장에서 할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 짧게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 청년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대규모로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이 발상을 바꿔서 철도 위를 씌워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한강변에 유유지에다가 아주 명품 임대주택을 줘서요. 임대주택 들어가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부러운 일이 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네. 그동안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발상을 바꿔야 돼요. 이 기존의 방식으로 안 되면 발상을 바꿔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 대한민국 한강은요. 수십억 대 아파트 소유자들의 정원이 됐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서 왜 그래야만 되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강 주변에 월세 한 40만 원대의 명품 신혼부부 주택을 줘서 그 서민 신혼부부들이 오히려 한강을 보면서 야 수십억 없어도 우리 집이 더 좋다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급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령 모습을 긁어드리려고 제가 좀 짓궂게 좀 여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서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디세요? 저는 지금 의정부라고 아시나요? 아 제가 의정부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아 그러세요? 네. 굉장히 연대 다닐 때. 의정부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춥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철원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우리는 영하 3도까지는요 양말 하시나요? 네. 오늘 뭐 저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뒤에 또 네. 다른 진행들이 네. 사실 이루어져서 이분들은 저보러 그냥 음악 들으신 분들. 이 정도에서 저는 이제 들어가려 그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시를 한 편 읽어주셨는데 저도 시를 하나 읽으려고 그래요. 의원님의 모교이기도 한 이제 연대에 1991년에 사이토 마리코라는 일본 민이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어학당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의 풍경을 보고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로만 쓴 한 권의 시집을 남기고 2년 뒤에 일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국어로 쓴 유일한 시집이고 일본에 가서도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았고요. 한 편의 시를 썼다고 해요. 그 지진이 왔을 때 한 편의 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신 풍경과 사실 다르지 않은 한 풍경을 보았어요. 의원님이 운동을 하시고 그때 하셨을 때의 풍경과 다르지 않은 풍경을 사이토 마리코도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몇 년 뒤지만 한번 가끔 속상하실 때 아직도 연대를 한번 보신다는 얘기를 제가 간혹 들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사이토 마리코라는 시인이 서성인 그 길목에 있지 않았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시 읽겠습니다. 네, 사이토 마리코 비 오는 날의 인사. 비 오는 날의 인사.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나이를 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은 채로 당신의 나라에 와버렸고, 잊은 채로 당신의 학교에까지 와버렸습니다. 팔짱을 끼고 독수리상을 지나서 좀 왼쪽으로 올라가면 당신의 비석이 서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를 넘은 제 삶을 여기에 옮긴 것은 옳았던 것인지. 여기는 윤동주 선배님의 조용한 안식처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맙시다. 오늘은 비가 지독하고 햇마른 풀숲 속에 쓰러진 채 비에 젖어 있었지만 후배들은 여기서 담배 따위는 피우고 있지 않아요. 여기 올 때마다 조그마한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라고 일본의 한 뛰어난 여성 시인이 쓴 적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의 시대, 할머니의 시대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점으로부터 걸어왔습니다. 언제나 종점으로부터 출발해 왔습니다. 이제 폭풍우는 우상을 뒤집어서 저는 당신의 말 앞에 서 있습니다. 실현될 때 말은 빠릅니다. 비처럼 실현될 때 말은 운명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지상에서 녹지 않는 별에 그 딱딱한 눈동자의 빛에 비추면서 저의 부끄러움과 당신의 부끄러움은 서로 얼굴을 맞을 수 있는 것인가요? 비가 그치면 사람이 되지 라 대답한 수없는 당신의 동생들이 뛰어다니는 이 대학가 상공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쉐도가스가 자욱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는데요. 올림픽대로를 제가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강변북로를 지나는 굉장히 사랑하고 날이 좋을 때 잠실의 공원이나 한강공원을 걷는 게 젊은 친구들의 되게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서울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혹여 돌아오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 시를 위해서 큰 축복 같은 시를 만들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